무엇보다 제가 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 외에는 사실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인터넷 투표를 보니까 12명의 후보 중에 김연아 선수가 0.3%로 1등이더라고요. 1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김연아 선수가 됐나 하고 봤더니 결과는 전혀 다른 분이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 국민들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가서 그래서 스포츠 이 최순실 게이트가 이 스포츠 스타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고 합니다. 자, 당장 이 마리안 선수가 오늘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본인이 문체부 차관이었죠. 김종 차관과 했던 대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최병민 편집. 갑자기 지금 박태환 선수가 왜 지금 마이크까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직접 만나서 네. 사실은 그 올림픽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조금 불분명해요. 네. 여기저기 보도에 따르면 사실은 그 김종 전 차관이 대한체육회에서 그 도핑 문제 니까 도핑 문제는 그 국내적으로 이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박태환 선수는 와서 그걸 풀어달라. 네.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하고 맞게 그걸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체육회 편을 든 것인지 단순하게 네. 아니면 김종 전 차관과 박태환 선수 간에 무슨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태환 선수가 김종 전 차관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체육 관련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책들의 호응을 좀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에 못 나가게 한 네, 것 네.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첫 번째로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거의 뭐 문화계 대통령 비슷하게 체육계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김종 전 차관이 예. 불리고 있었던 네.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박태환 선수로 봐서는 뭐 나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권력도 그렇고 체육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본인 표현대로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죠. 경기력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나중에 그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네. 그 우리도 알다시피 얼마나 황당하게 그 성적이 저조했습니까? 평상시 박태환 선수 그렇죠. 답지 않게 네. 그런 걸 보면 이게 뭐 직접적으로 도 김종 전 차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예. 점에서 보면 네. 그 단순히 뭐 김종 전 차관이 뭐 권력을 휘둘렀다 체육계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나라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보면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국민들의 비판을 사고 있는 거죠. 네, 김종 차관이 지금 그건 박태환 씨를 내가 인간적으로 도왔다고 지금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예. 말씀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김종 차관이 글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박태환 선수가 오늘 심경을 밝히는 게 뭐 자기가 준비가 부족해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낸 건 맞지만 김종 차관 당시 만나고 나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엊그제 낸 성적을 보면 김종 차관 그런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 박태환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낼 수도 있었고요.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는데 오질 않아서 뭐 찝혔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 관련 행사면은 우리가 뭐 추측컨대 최순실 씨도 알고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뭐 추측할 수도 있는데 김종 차관은 그 당시 그런 행사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만약에 박태환 선수한테 무슨 감정을 가졌다면 그 뭐 이런 쪽에서 어떤 지시가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박태환 선수하고 진짜 김종 차관의 어떤 그 위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좀 많이 크죠.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와 김종 차관이 하는 정책에 반발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최순실 씨나 이런 분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마치 고스톱 치다가 조금 삐치면 뭐 어떻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국정을 농단하고 국정에서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박태환 선수에 대해서 최순실 씨나 만일 김종 차관이 제대로 몰랐다면 그런 게 들어갔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정치권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가 또 같이 강력히 나왔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3년 정치하면서 청와대 관련한 인사들의 수없이 많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직접 봤지만 청와대가 안도하는 것은 봤지만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상한국 안에 있는 것이면 그게 국이든 건배기든 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정책 폐 그거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될지 활동을 하시는데 탈당을 지금 내일 모레 당장 내일부터 김용태 의원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탈당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탈당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 내부에서 탈당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탈당에 또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하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내일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촉발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다. 다만 얼마나 그것이 파괴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탄핵의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헌정의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헌법 질서 내에서의 탄핵 절차들을 먼저 선행해서 가는 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오히려 지금 우리를 차라리 먼저 탄핵하라고 지금 초강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도 탄핵 찬성 기류가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거로 보십니까? 지금의 상황이 한 달째 이렇게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절차 속에서의 방법은 탄핵뿐이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들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오늘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네.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소위 언론에서 비박계라고 하고 있는 그런 비주류의 의원들도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법적인 절차인 탄핵을 통해서 이것을 결론을 짓는 것이 밖에 방법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공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맛을 더 봐야 할 모양입니다.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드러난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헌재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탄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탄핵 추진 검토 기구도 설치할 것입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네, 조금 전에 아마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취지였습니까? 저희들이 어저께 우리 검찰이 발표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직접 재벌들에게 돈을 요구해서 받은 거, 네. 요구했던 것도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명백하게 헌법 위반하고 법률 위반이 됐다라고 확인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지금 당장 퇴진해라, 나와라, 방 빼라 이렇게 하시지만 네.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우리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네. 탄핵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직무가 지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범법자이고 도둑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실상 우리 100만 민심 촛불 그 집회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이 바지 대통령 박근혜, 네. 실제 대통령, 진짜 대통령 최순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탄핵을 발의해서 네.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공식적으로 탄핵 추진 당론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같이 했습니다. 다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탄핵 후에 총리, 거국내각 총리를 하자는 것은 약간 순서가 바뀌었다. 총리를 하고 탄핵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대통령의 덫에 걸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덫에 걸린 건 없고요. 네. 이제 아마 우리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민들은 당장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네. 한편으로는 국민들은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탄핵 절차는 탄핵 절차가 밟더라도 좀 질서 있는 수습, 퇴진, 네. 질서 있는 퇴진, 네. 좀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토요일 날에 집회를 하고 있지만 촛불 시위를 하고 있지만 네. 시위만 갖고는 대통령이 물러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내가 국민한테 선출됐으니까 난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 그러면 탄핵 말고는 뭐 방법이 없는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면서 네. 뭐 대통령이 약속하신 대로 국회 와서 네. 국회에서 총리 추천해주면 임명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제 함께 그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어제 대권 후보들이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그렇죠. 국회에서 야당 3당들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야권의 입장 정리가 될 거고요. 뭐 네. 입장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청와대가 지금 말씀하신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서 약간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약간 거부할 듯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요. 오전에 청와대에서 그렇죠. 국회 추천 총리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금세 그저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가 추천한 총리 추천 총리 대통령의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라고 말을 번복했거든요. 네. 네, 번복했지만 또 언제 지금 수사 받겠다고 그랬다가 또 수사 못 받겠다 또 이렇게 말을 좀 번복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네. 끝까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지금 국회가 총리를 추천했는데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국정공백이 상당히 더 지연되고 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센 이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고요. 네. 이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대통령이 그냥 지금 피의자 범법자 나는 이 대통령의 그 지위를 계속 가져가겠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데도 계속 버티겠다 한다 그런다면 네. 이거 나라의 책임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실 거고 네. 황교안 총리 같은 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건 국정농단이 관리 감독 못한 대표적인 책임 있는 분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대통령, 그 국정농단의 아주 대표적인 책임을 져야 할 황교안 총리 이런 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국회 추천 총리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노웅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서영석 소장이 네. 보시기에 지금 탄핵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뭐 당 공식적으로 지금 야당 지금 지금 두 개의 야당이 다 찬성을 한다고 지금 당론을 모았고, 여당도 아까 좀 이따 오신환 의원도 나름대로 이제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모았다고 하는데. 네. 이미 뭐 여당과 청와대 스스로 탄핵을 유발하는 탄핵 유발자를 자처하고 있고 네. 또 야당은 좀 곤혹스럽지만 탄핵에 덫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고민되지만 결정적으로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을 피의자로 적시함에 따라서 그것이 탄핵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정적 변수는 국민들의 압도적 여론 때문에 정치권에서 해법, 국민들은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있는데 정치권들은 이것을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돌입할 수밖에 없는데 결정적 문제는 탄핵에 필요한 29석인 그 200석 중에서 29석을 새누리당이 누가 할 것인가 그 여부가 가장 그 관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정혁 현재. 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 덫에 걸렸다고 저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웅래 의원은 별 문제 아닐 거라고 지금. 아니 저는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얘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대통령을 지금 탄핵하면 네. 자 대통령 만약에 탄핵해서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네. 그 권한대행을 지금 황교안 총리가 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봐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보다 황교안 총리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황교안 총리를 그러니까 총리를 먼저 바꾸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예. 국회에서 추천 총리를 해서 네. 황교안 총리를 바꾸고 나서 대통령을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순서상 민주당은 지금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 문제를 논의하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짜놓은 덫에 지금 들어갔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사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데 현재대로 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가서 국회 추천 총리를 해달라라고 네. 하는 걸 해서 총리가 바뀌면 되는데 네. 지금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상황이 보거든요. 바뀌었다고 지금 딱 그렇죠. 해버리고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로 보면 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은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도저히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네. 비대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말하는데 본인 책임도 큽니다. 본인 책임도 왜냐하면 큽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네. 이미 국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받겠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받고 거국 내각을 어떻게 할지를 여야 뭐 용서회담을 하든지 해서 다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시쳇말로 퉁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제 여야 용서회담 전격 제안하니까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 본인하고 상의 없었다고 해서 또 그거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대표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순차적으로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 영수회담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때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전부 그걸 거부하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까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갈 것 같으니까 심각성을 이제 느낀 건데 그런 면에서 야당이 이 민심의 분노에 편승하려고만 했지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야당도 정말 무책임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황교안 총리 문제 그것도 하나의 덫이지만은 네. 그 시간, 네. 탄핵 종결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오래 이게 야당이 원하는 대 되지 않으면은 네. 이건 내년 대선부터 전부 다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의 저 말에는 두 가지다. 네. 황교안 문제, 그다음 그 시간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번 탄핵 정국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되신 지 1주기를 맞아서 그 행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참담한 순간이죠.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슴은 답답하지만은 헌법적인 절차가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병국 편집장.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언급을 안 했어요. 얼마 전에 한 월간지에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나도 이제 조만간 내년 대통령 만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주변 사람들 얘기가 전해지죠. 그 얘기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했다고 또 부인을 하고 그랬어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돼 있었죠. 네. 그 내년 대선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아마 최근까지는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롯데그룹 수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데그룹 본인들은 이제 이명박 죽이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저 롯데그룹이 이명박 정권 내내 굉장한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네. 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저 빌딩부터 해가지고 그 굉장한 혜택을 받은 게 사실이고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 동창이 그 당시에 롯데호텔 사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롯데그룹 수사에 들어갔을 때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한간의 예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론 지금은 다 어긋났죠. 어긋나고 이제 신동빈 회장도 뭐 구속이 안 되는 그런 상태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 상태로 지금 롯데그룹 수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치적 발언 이걸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내년 대선 국면에서도 이제 지금 사실상 그때 뭐 이명박 정부 때 2인자라는 이재호 전 의원이 정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하든 아니면 뭐 다른 걸 통하든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서히 약간 이 어떤 보수 세력의 괴멸 사태를 보고 있지만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일환으로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 소장이 보시기에 지금 사장 측은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동의한다는 소리고 저거는 단순하게 여권에 책임 있는 보수 정권의 전직 대통령으로서라기보다 개인적 사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감도 있다. 예전에 그 최태민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할 때 뭐 새마을봉사단 통해서 그네 영예를 위해서 도와라 해서 기업 강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출연금 내라. 그때 아마 그 당시 돈으로 기천만 원, 아파트 4, 5채 정도 할 돈을 뺏겼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시가로 따지면 한 아파트 4, 5채면 한 2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영상이 옛날 70년대 영예 시절의 박근혜 대통령과 바로 옆에 현대 이제 CEO 하던 그렇죠.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CEO들이 40년 전에 유신 독재 시절에 강압된 수단이 여전히 통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 정도는 좀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원도 있지만 최태민, 최순실 일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좀 끊자라고 하는 그런 뭐 선의도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전직 국가 원수로서 지금 현직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지금 그 왈가왈부하는 게 뭐 그렇게 옳지 않다. 아주 원론적인 말을 한 것으로 뭐 큰 의미는 저는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말 자체에 대해서. 저 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마지막으로 그 2007년에 이제 한나라당 경선 때 두 사람이 엄청나게 격돌했죠. 그랬죠. 그때 이미 최태민 그 당시 이제 정말로 이름이 많이 나온 분은 최태민 정윤회였죠. 최순실 씨까지 다 나왔지만 그때 정말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굉장히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서 경계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정말 2012년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새누리당 경선 때는 이미 2007년에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꺼내질 않았어요. 면역 효과가 있었던 거죠. 꺼내지는 않아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꺼내면 치졸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미 검증됐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안 꺼내고 또 본선에서도 문재인 후보 쪽에서 저걸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이 완전히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취임하고는 이렇게 국정농단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와서 드러나니까 미리 막을 수 있는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옛날에 뭐 지금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었는데 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몇 가지 경고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윤회 문건도 그렇고.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무시했다는 정윤회 거겠죠. 문건 사건에서 정윤회 쪽이 좀 패퇴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저는 그게 차자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 고맙습니다.